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문재인의 이 5년은 종북질의 5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5년 동안 종북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권 카르텔을 나누어 주었습니까? 오죽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도 차관들을 임명하면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이 이권 카르텔을 뿌리채 뽑아라 라고 강조했지요.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종북 주사파 세력들의 집합체인 더불어공산당을 박살내는 발언들과 행동들을 얼마나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 난리가 났습니다. 지지율 계속 하락, 이준석은 표 갉아먹고 이러다가 총선 최대 악몽 현실화되나?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위원 지난 14일 시사인 유튜브 발언. 우상호 2012년 총선 당시 민주당이 150석은 쉽게 넘긴다고 했고요. 이명박 정권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65%까지 갔어요. 그런데 민주당 졌습니다. 그때랑 아주 유사한데 여론조사 추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총선을 2달도 남겨놓지 않은 지난 16일 민주당 기류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 주변에서는 과반 승리는 확실하고 국민의힘과 격차를 얼마까지 벌릴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지만 최근 들어 민주당 위기감을 토로하는 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민주당 당 안팎에서는 이러다 총선 완전히 망했던 2012년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2년 총선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임기인 집권 5년차에 치루어졌습니다. 정권 심판 여론이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 지지율이 여당을 앞질러 야권의 압승을 예상하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거의 여왕으로 불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새누리당,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이 152석 과반을 달성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안에서는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충격적으로 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2월 크로스 2012년과 비슷한 지지율 추이. 지금 여론 추이만 보면 12년 전과 비슷한 흐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2012년 1월만 해도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내세운 친노 세력 혁신과 통합이 유력 대선주자였던 손학규 체제와 결합하면서 컨벤션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1월 2주차에 민주통합당 29%, 새누리당 22%로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그러나 2월 들어 새누리당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3월부터는 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가 당 색깔을 빨강으로 바꾸고 경제 민주화, 복지 정책 등을 내세우며 중도 확장에 나서면서부터였습니다. 특히 미래 권력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현재 권력인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차별화에 성공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잠재웠다고 평가가 많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올해 2월 들어 지지율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1%로 나타났습니다. 양당 격차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지만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아이러니하게도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기대조사에서도 여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6%, 제1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1%였습니다. 1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는 양당이 33%로 같았습니다. 여론 추세만 보면 2012년 총선 직전처럼 2월 들어 여당은 반전 모멘텀을 잡은 반면 민주당은 하락 추세에 직면한 걸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들이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해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이 희석되는 데다 선거 2달여 앞둔 지금 지지율 흐름이 박빙이란 점 등에서 2012년 선거 직전처럼 위기감이 커지는 건 사실이라며 이번 총선 그야말로 폭망하는 게 아닌가라는 충격적인 반응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병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2월 초순부터 국민의힘에서 당내 공천을 위한 후보 적합도 조사를 많이 해 여당 지지도가 높은 또 튀는 결과가 나오는 걸 감안해야 한다라며 다음 주 정도 여론 흐름을 봐야 한다라며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라는 충격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보수 표심보다 민주당 잠식. 제3지대를 통합한 개혁신당이 민주당 표를 잠식할 것이란 전망도 민주당에게는 매우 불리한 흐름이며 최대 악재로 등장했습니다. 이날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정당 지지도 4%로 나타났는데 광주, 전라권에서는 7%로 서울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대구, 경북은 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준석, 이낙연 대표가 합친 개혁신당에 대해 국민은 보수 성향보다는 진보 성향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는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준석, 이낙연의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민주당 표를 더 잠식할 것이란 예측이며 이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최대의 악재로 앞으로도 이 개혁신당의 민주당 표 잠식, 표를 갉아먹는 현상은 계속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지난 9일 합당 이후 신당의 정체성에서 사실상 보수 개념을 제외하고 이른바 86 운동권 청산론에 연일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보수 색채를 빼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신당이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1%를 기록하면서 당 안팎에서 거론되던 이준석 대표의 대구 출마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진 게 아니냐라는 전망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혁신당 지지율 4%, 이 4% 지지율이 직전 조사 이낙연 신당 3%, 이준석 신당 3%와 비교해 통합 후 오히려 하락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야의 1대1 대결 구도가 커진다면 개혁 신당 자체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질질 끄는 임종석 논란, 찬반 논란 가열. 민주당이 지지율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은 공천을 얼마나 잡음 없이 마무리하느냐도 관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당내 친명 친문 갈등의 상징으로 떠오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입니다. 현재 당 주류에서는 임종석 실장이 중성동갑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데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친 이재명계 좌장으로 알려진 정성호는 이 86 운동권에서도 가장 이름이 알려진 분인데 전략 지역을 선택해 고집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라며 개인적으로는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거나 험지라도 가겠다는 자세가 좋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종석 전 실장은 2012년 총선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당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났다라며 그냥 버텨도 되는데 사무총장도 사퇴하고 깨끗이 불출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은 빚이 있는 셈이니 최소한 경선은 붙여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성 전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도 주류에 의해서 임종석을 정점으로 한 전 정부 핵심 인사가 건드려지면서 명문 정당이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외쳤던 그것이 깨지면 총선 자체를 치르기가 어렵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또 핵심 인사는 현재 친문 비명으로 갈려진 이 사태가 앞으로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며 총선 직전까지 민주당의 이 내용이 봉합되지 않고 또한 공천 문제도 남아있으므로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나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다가는 정말 2012년 총선처럼 민주당이 폭망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고.